자, 안녕하세요. 강서구 한가람고 제가 지금 담당하고 있는 학교고요. 설명을 한번 진행해 볼 거고 학원 소개 잠깐 하고요. 그리고 대략적으로 요즘 내신 경향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또 말씀을 한번 드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가람고 그리고 강서구 각각 학교의 특성이라든지 학생들 점수라든지 이런 것들도 같이 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일단 대표 원장님 사진으로 많이 보셨을 것 같고요. 주로 문법 특강을 담당하고 계세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한가람이랑 강서를 했을 때 내가 문법 파트에서 좀 틀렸다, 어법 단독 문제에서 틀렸다 하는 친구들은 원장님의 문법 수업을 한번 고려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저인데요. 한국외국어대학교 영어학과 졸업했고요. 예전에는 외고를 주로 담당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리뉴에서 한가람고 강서구 내신 맡고 있고요. 예전 특목고 그리고 이제 예전에 양정 자사고 지도도 했었지만 현재로서는 고3 모의고사 수능 수업 위주로 진행하고 있고요. 토요일 수능 탑5 오답 문제를 한번 풀어보고 싶다, 무료 특강을 듣고 싶다, 아니면 고3 모의고사 집중 수업을 해보고 싶다 해서 신청을 한다면 저를 만나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리뉴 학원이 목동에서 어떤 반에서 어떤 학교를 주력하고 있나를 한번 볼 건데요. 일단 본원입니다. 진명, 양정, 한가, 대일, 강서 메인 학교들이죠. 그리고 명덕, 외고 반이 따로 10층에 개강을 하고요. 여의도여고, 여의도고, 선유고까지도 확장해서 진행을 합니다. 또한 라벨라관과 강서관의 학교들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목동 뒷단지라고 말하는 양천, 백악, 신목, 신서 약간은 난이도가 조금 낮아지는 학교들과 목동고, 금영여고 그리고 강서관에서는 명덕, 여고, 명덕고, 화곡고, 광양여고, 덕원고인데요. 여기는 목동권이 맞나 싶을 수는 있지만 꽤 어려운 난이도의 학교들이죠. 여기서의 장점은 저희가 항상 시험이 끝나면 자료들, 고난도 문제들, 실제 어법 기출들을 추려서 문제를 가져가서 자체 교재로 제작을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강서구이신가요? 한가람구이신가요? 한가람이면 이쪽에 앉아주시면 됩니다. 네. 한가람입니다. 자, 그래서 많은 이제 내신 기출 자료들이 있어서 얘네를 예비고 학생들이 좀 풀어볼 수 있겠구나 라고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목동권 내신 1등급을 어떻게 받아야 하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희가 11월부터 지금도 진행하는 예비고 1 과정에서 4가지를 주로 대비를 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로는 고2, 3 모의고사를 집중 선행을 하고 있습니다. 외부지문, 한가람고는 어법을 100% 외부지문에서만 출제를 합니다. 작년에 8문제씩 나왔었는데 이따 더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지만요. 이 부분에 나오는 어휘라든지 문법이라든지 어렵습니다. 강서구 같은 경우는요. 또 외부 지문을 아예 대놓고 작년에 고3 수능 어법 문제에서 출제를 했습니다. 거기서 말하는 건 뭐냐? 우리가 고2, 3 모의고사를 꼭 풀어봐야 1등급을 받을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내신 기출 문제를 아이들이 워크북으로 따로 제작된 교재로 풀어보는데요. 문법 기출, 어휘 기출, 서술형 변형을 계속해서 보게 됩니다. 복습 테스트, 클리닉마다 진행을 합니다. 유의어, 반의어, 파세어 당연히 포함된 시험이고요. 선생님들이 본문 변형을 하는데요. 한가람고 강서구 대표적으로 목동에서 가장 본문 변형을 많이 합니다. 시험 범위인데 선생님, 저와 시험을 보는데 외부 지문을 보는 것 같았어요 라는 말을 해요. 변형이 되기 때문이거든요. 어휘를 주로 번역합니다. 반의어 시험이 들어가고 서술형 연습을 계속하는 거 문법 특강에서 명작 시험도 보고 여러 가지 틀린 어법 고르기, 많은 어법 고르기 여러 가지 복합형 시험을 봅니다. 4가지로 탄탄한 대비를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현재 수업에서는요. S 플러스, S2, 2.5, 3, 3.5, 4, 4B 11월 개강 기준이고요. 지금은 약간의 차이가 들어가 있습니다. 저는 2반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생님 저는 고3, 고2, 3, 고2, 고1, 2과정 정규반에서 하는데 그래도 토요일에는 좀 어려운 걸 풀어보고 싶어요 라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 친구들은 토요일 모의고사 수업을 듣습니다. 매년 고1 모의고사 집중반,
고2 모의고사 집중반, 고3 모고 집중반을 운영하고 저는 작년까지는 역시나 고3 모의고사 집중반 제가 전담을 했었는데요. 자, 근데 올해는 원장님께서 우리 토익 무료 특강을 한번 고3 대신 해보자 라고 해서 고3을 한 번 오면 한 회원 풀 수 있는 거랑 달리 올해는 2011년에서 2025년 한 3회씩 해서 역대 수능 오답률 탑5, 즉 한 번당 3수능들 하면 15문제 정도죠. 얘네 무료 특강을 4회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 토요일에는 2023년에서 2025년 최근 수능이죠. 어법 한 문제를 제외하고 14문항 무료 특강 진행할 예정이니까 자, 이거 학생들 언제든 와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문법 특강인데요. 주로 이제 1월에도 듣고요. 2월에도 듣습니다. 그리고 또 학생들이 언제 듣냐? 1학기에 점수가 나와요. 처음으로 이제 상대평가 점수를 받아봐요.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보고 선생님 시험 범위가 너무 많아서 학기 중에는 제가 문법을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범위가 너무 많은데 감이 안 와요 하는 친구들은 주로 여름, 겨울방학에도 신청할 수 있는 그 이제 포인트가 있으니까요. 여기까지만 저희가 커리큘럼을 설명을 해봤고요. 저희 다들 아시죠? 등급제가 바뀌었어요. 원래는 9등급제였어요. 올해부터 5등급제로 바뀌었습니다. 한눈에 한번 보겠습니다. 원래는 1등급 정말 타이트했어요. 4%. 학교에 300명이 있다? 그러면 4%만 들어가기 때문에 아이들이 한 10명 정도 조금 여기만 1등급을 받을 수 있었어요. 너무 잘하는 학생들이 강서 같은 경우에 모의고사를 하나를 하면 한 개 틀리면 3등급이 뜰 정도로 잘하는 애들이 몰려있는데 등급 싸움이 너무 치열했었죠. 10%로 1등급이 바뀌었습니다.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제 어떤 경향도가 있냐? 두 가지 동시에 변화가 들어갑니다. 자, 수치를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존 1등급, 2등급을 합치면요 누적 11%입니다. 그래서 4%와 7%, 즉 1, 2등급이 섞인 등급을 받잖아요. 그럼 1점 몇이에요? 1점 초반 때는 학생부 교과로 10위권을 지원해야겠다 라고 했었고요. 1점 중반 때는 서울 10위권을 학생부 종합으로 지원을 해야겠다. 그리고 2등급이 넘어가면 이거 학생부 종합으로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까 논술 한번 준비해볼까? 이런 식으로 대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1등급만 해도 10%예요. 자, 여기에 생각을 해볼게요. 기존에 1, 2, 3등급까지 했어요. 누적 23%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1, 2등급을 합치면 23%를 넘어가는 34%가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다시 생각을 해볼게요. 기존에 내신 1등급대를 확실하게 맞을 것 같은 극상위권, 정말 소수 학생들은 불리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왜냐? 선생님 저는 사실 4% 1등급인데 이제 예전 2등급까지 1등급 상위권이 확대됐어요. 그래서 변별력이 충소됐지만 근데 목동권에는 좋은 소식일 수 있습니다. 왜냐? 선생님 저는 3등급이지만 이 친구 3등급 받지만 그냥 비목동권으로 가면 1등급 받을 만한 실력이거든요. 근데 이제는 바뀌었습니다. 4등급까지도 갔던 학생들이 이제는 2등급까지 들 수 있죠. 중상위권이 1, 2등급을 노릴 수 있어졌어요. 절대적인 수는 많아졌어요. 수시의 변별력이 축소됐기 때문에 수시 오리는 위험하고 정시 대비한 병행이 필요하지만 그치만 목동권 학생들은 잘하는 학생들이 학교당 비율이 많은데 그 친구들 다 상위권이다 라고 인정받을 수 있게 됩니다. 선생님 그러면 수시가 변별력이 떨어졌으니까 정시에 올인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자, 모든 정시는 어떤 학교를 따라가겠습니까? 서울대를 따라갑니다. 서울대 입시 요강을 볼게요. 2028학년도 대학 입시, 서울대 입시가 모방을 딱 열자마자 난리가 났어요. 서울대 정시는 원래 교과 비중이 20%였는데 40%로 증가시킨 겁니다. 서울대가 항상 어떤 요강을 발표하면 연고대 그리고 그 아래 학교들이 모두 따라가는 경향성이 지금까지 쭉 있었어요. 그러면 모든 상위권 대학이 정시에 이제 내신 능력을 보겠구나. 40%까지 반영한다면 강서가 학교 자체에서 정시를 굉장히 강조하는 학교인데 이제는 고1, 고2, 고3 내신도 끝까지 신경을 써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두 가지 방향성, 수시
있어요. 90점 이상은 1등급입니다. A등급입니다. 그럼 선생님들이 문제를 어떻게 낼까요? 쉽게 내겠죠? 고등부는 달라요. 10%만이 1등급을 줄 수 있고 만약에 이걸 넘어가는 학생은 다 같이 내려갑니다. 그래서 선생님들도 어쩔 수 없이 고난도, 학생들이 잘하는 학교일수록 고난도 문제를 출제를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내신 대비를 위해 철저하게 중학교와 다르게 대비를 해야 되는데요. 지금 저희의 시점은 여기입니다. 11월에서 3월 정규반을 운영하고 있는 지금 내신을 쭉 대비해서 고등유형에 맞춰서 학습하고 있는 단계고요. 4월이라고 나와 있긴 하지만 이게 시험 범위가 요즘 너무 많아졌고요. 그래서 3월 중순부터 3월 14일, 15일 이때부터 이제 시작을 할 겁니다. 1학기 가고 방학 때 한번 문법에 집중하거나 하고요. 그리고 이제 2학기로 진행됩니다. 간단한 반은요. 강서, 한가람 제가 둘 다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렇습니다. 한가람 같은 경우는요. 수업부터 하고 클리닉, 강서는 클리닉 그리고 수업인데요. 사실상 제가 아이들을 1시간에서 1시간 반 일찍 불러요. 그래서 아이들은 보통 5시에서 10시까지 저 친구들도 마찬가지로 5시에서 10시까지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신기간 클리닉이 1시간 30분이지만 실제로는 아이들이 기본 2시간, 2시간 반까지도 진행을 한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선생님 저는 내신을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점수가 안 나오면 어떡하죠? 이럴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암기를 하면 잘 나왔어요. 시험 범위가 적으면 이게 가능해요. 그런데 이제는 특히 한가람, 강서 외부 지문이 많죠. 그리고 난이도가 어렵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고등 1등급 얘네들을 어떻게 시험 문제가 출제되는지 간단하게 공통을 하고 이 다음은 한가람고 강서고 순으로 집중 분석을 해볼게요. 자, 왜 고성을 자꾸 해야 되냐? 고2 단계, 고3 단계를 왜 자꾸 해야 되냐? 1번 한가람고 외부지문 어법에서 100% 출제하고요. 여기는 선생님들이 나오지 않아요. 완전히 선생님들이 100% 만듭니다. 문제가 다 선생님들께서 그 해에 제작한 문장들이에요. 이 8문항과 강서고, 작년, 재작년, 재재작년 모두 고3 수능 특강 실제 수능에서 나온 유형들입니다. 정규로 그래서 2, 3단계를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요. 중등부는 교과서가 메인이었어요. 오히려 애들이 선생님 내신은 좀 지루해요 라고 했었는데 이제는 교과서 비중이 10%에서 20% 정도밖에 안 돼요. 사실상 그냥 곁들임 정도고요. 부교재, 모의고사가 약 70% 정도를 차지하게 됩니다. 어휘, 본문 변형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물며 한가람은요. 시험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한글이 없어요. 모든 선지가 영어예요. 근데 어려운 어휘를 내서 선생님 저는 내용 다 아는데요. 이 선지의 단어를 몰랐어요. 라는 친구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한가람고 선지가 영어인데다가 한가람고 강서고의 공통적 본문 변형이 굉장히 심화됐다는 거 어휘의 중요성에서 찾을 수 있고요. 자, 문법은 항상입니다. 언제든지 강조점이 없었던 적이 없어요. 그래서 예비고 한가람고 문법 누적되는 것도 유명하고요. 자, 강서고 같은 경우는 영작이 필요하겠죠? 한가람고부터 집중 분석을 한번 해볼게요. 근데 한가람고긴 하지만요. 목동과 선생님들은 로테이션 비슷하게 선생님들이 이 학교의 선생님이 저 학교로 가기도 하고요. 야, 이 학교가 이번에 난이도를 높였대. 이러면 저 학교도 난이도를 높이기도 해요. 선생님들끼리 영향을 받기 때문에 강서도 한가람도 어느 정도 공통된 점이 있으니까 같이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학교 특징 아마 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학교에서도 설명을 했죠? 자사고에서 2022년에 일반고로 전환을 했습니다. 문이과 비율은 거의 비등비등해요. 뭔가 편향된 학교는 아니에요. 다만 단위수가 1학년 때 4단위였는데 2학년 때 5단위, 4단위로 높아지죠. 낮아지는 학교도 있어요. 근데 한가람고는 1학년 때도 2학년 때 오히려 더 영어를 중시하는 학교다 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1학년 중간고사와 기말고사가 한가람고가 조금 달라요. 중간고사가 간단해서 자료에 넣었고요. 기말고사를 분석해보겠습니다. 자, 한가람고 기말고사입니다. 객관식 35문항. 자, 우리가 한가람고는 중간고사에서만 서술형을 내요. 굉장히 독특한 학교죠. 사실
강서든 어디든 항상 서술형이 중간기말 모두 출제되고 거기서 변별을 하는데 한가람은 기말은 객관식으로만 냅니다. 항상 이랬어요. 중간고사에만 서술형을 냈고요. 대신 범위를 내립니다. 자, 부교재 수능특강 4강, 10강, 12강 라이트. 자, 이거 예비고 학생들이 1분기 교재를 한번 싹 끝낸 교재고요. 실제로 처음 들어가는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한가람고는 그리고 학원을 좀 싫어해요. 그래서 매년 1강도요. 사실 교과서 1강은 모든 학교들, 강서 같은 경우 중간고사에 넣는 게 맞습니다. 근데 처음에 갑자기 1학년 1학기 됐어요.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됐어요. 시험 범위를 알려줘요. 야, 우리 4강 나갈 거야. 우리 그리고 3강, 5강, 1강, 채용 나갈 거야. 이런 식으로 해요. 절대 학원에서 예측을 못하게 시험을 범위를 마구잡이로 넣기 때문에 기말고사인데도 교과서 1과가 들어갔고요. 부교재 라이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구난방이죠. 이것도 실시간으로만 알려주지 미리 알려주지 않아요. 학생들이 시간적 부담을 느끼고 대비를 하게 됩니다. 모의고사, 중간고사에 없었는데 기말고사에 추가했고요. 역시나 3월, 6월 모의고사에서 얘네는 다 넣진 않아요. 학교에서 몇 개 지문을 따주고 여기도 모의고사를 학교에서도 수업을 다 해줍니다. 한가람고는 목동권 중에서는 학교 수업의 퀄리티가 좀 괜찮은 학교예요. 굉장히 꼼꼼하게 다뤄주고요. 어법 프린트 1학기 중간고사 범위 이따가 쭉 나올 겁니다. 거기에 기말고사까지 추가돼서 누적으로 외부 지문 출제하게 되고요. 그리고 독특한 특징, 기말고사는 듣기가 들어가는데요. 2024년 고2 듣기로 갑니다. 고1은 너무 쉽죠? 3월, 2022년 3월로 넣었어요. 자, 그렇다면 얘네가 아주 큰 특징은 뭐냐? 본문 변형입니다. 강서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독해랑 어휘 실력, 원래 갖고 있는 실력이 중요해요. 우리가 범위를 다 알고 내용을 다 인식하고 있는데도 선지어휘가 막 바뀌어버리고 추가가 된 내용이 나와버리고 추가된 내용에서 다시 문장 순서를 배열해야 되고 이렇다 보니까요. 기반 능력이 정말 중요하고요. 자, 그리고 어법 문제가 누적이 됩니다. 난이도가 체감상 높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파고 들어볼게요. 영역별 분석 가보겠습니다. 교과서는요. 정말 적어요. 네모난 출제가 됐고 정말 무난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교과서는 한가람에서는 그래 나 이건 다 알지? 라는 식으로 주는 문제고요. 모의고사입니다. 9문항, 자 12지문 중에 9문항 출제됐으면 꽤 많이 출제돼요. 그래서 한가람은 아예 범위를 막 많이 넣지는 않는데 변형이 들어가서 아이들이 조금 어렵네 라고 느낄 수 있다. 내용 파악이 중요하겠죠.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은 아니고요. 자, 부교재 수능특강 라이트입니다. 15지문. 자, 이게 지문이 적은 편이에요. 강서 보면 아시겠지만. 자, 15지문 중에 9문항을 출제했고 대부분 지문 변형을 발생했습니다. 새로운 단어들 아예 패러프레이징하고 넣고 문장 아예 순서 배열 바꾸고 없던 문장들 추가하고 이런 빈칸, 내용 일치, 순서별로 출제하다 보니까 주제를 알고 있고 내용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도 새로운 어휘를 바로바로 파악하고 시간 안에 풀어줘야 합니다. 듣기를 볼까요? 듣기는 5문항 출제되는데요. 근데 이게 이 지문은 많아요. 02, 3월 난이도 24년, 22년 들어가죠. 근데 얘네가 다 합치면 28지문이었어요. 근데 얘네가 28지문을 바로 듣기는 어렵습니다. 실제로 아이들, 학생들, 얘들아 시험 어땠어? 듣기 어땠어? 해보면요. 선생님 저 앞에 애가 막 시끄럽게 했어요. 앞에 애가 감기 걸려서 코를 그렇게 먹었어요. 이래요. 어떻게 해야 되냐? 미리 암기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본문 변형 자체 제작을요. 암기, 내용 암기 처음 듣자마자 이거 어떤 내용이었지? 라는 식으로 암기 테스트를 보고요. 그리고 이러면 문제를 꼬아도 내용을 전체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흐름 파악해서 아이가 이거 듣기 다른 애들은 곰곰이 듣고 있을 때 얘는 맞다 하고 풀 수 있을 때까지 클리닉에서 다룹니다. 마지막 외부 지문이고요. 한가람고의 꽃이에요. 외부 지문 자료만 아재 아예 계속 줍니다. 8문항이 출제되고 이거 어떤 유형인지 2가지 유형 이따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범위가 누적되는데요. 자, 1학년 중간고사 문장의 형식, 수의 일치, 투부정사, 동명사, 분사 전체가 들어갔고요. 기말고사 분사구문, 수동태, 시제, 조동사가 추가됐습니다. 2학기에는 여기서 또 추가되고요. 2학기 기말고사에는 여기서 또 추가됩니다. 그러면 한가람고 어법이 정말 누적이 되니까 애들이 힘들겠다. 네,
자료 퀄리티가 괜찮아요. 그래서 문법을 어느 정도 다룰 수 있는 학생들은 오히려 쉽네 라고 느끼고요. 문법 기반이 좀 적은 친구들은 선생님 저 아무리 외워도 적용이 좀 힘든 것 같아요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험 대비 전략으로는 역시 선생님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휘 문법 원래 기반 실력이 평소에 중요하다. 그래서 고난도의 모의고사나 어휘를 어법을 선행하는 게 도움이 되겠다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 중간 기말 한글 한번은 그래서 원래 문법을 좀 탄탄히 했었고 그리고 고2, 3을 스무스하게 풀 수 있는 친구들이 이제 고득점이 좀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그래서 서술형이 들어간 여기도 그렇고 서술형이 안 들어간 기말고사 범위가 많아진 여기도 그렇고 많은 학생들 점수가 꽤 괜찮게 나왔습니다. 기출문제를 한번 볼까요? 기출문제 첫 번째입니다. 18번부터 22번까지 어법상 어색한 문장 고르기가 쭉 나와요. 그러면 애들이 이제 여기는 관계사 파트였어요. 관계사, 분사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 있잖아요. 여기서 아이들이 이 문장을 보고 괜찮은데 이제 밑줄을 주지 않습니다. 그냥 보고 골라야 돼요. 자, 여기 4번에 보면요. 여기 동사가 있습니다. 동사가 2개가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말하는 얘들아 영어에서 형용사는 분사와 관계사야. 얘를 2가지 방법으로 바꿀 수 있어. 관계대명사나 분사로 바꿔줘.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을 했는데 개념을 알고 적용을 해서 틀린 걸 고르는 문제가 첫 번째 쭉 나오는 객관식 유형이고요. 두 번째가요. 서술형입니다. 서술형 가기 전에 두 번째는 어색한 것을 고르는 문제. 이게 기말고사 그리고 2학기에 갈수록 좀 더 많아져요. 누적되는 범위가 많아지니까 이 29번 수능 문항 유형으로 나왔는데 좀 더 어려워진 거 어색한 거 2개 고르라고 했죠? 여기 1번에 수의 일치 문제와 그리고 5번에 투부정사 준동사 문제입니다. 동사로 바꿔야 되는데요. 자, 이 문제 보면은 기말고사 때는 이제 2학기 기말쯤 되면은 틀린 거 3개 골라라까지 출제됩니다. 그래서 완전 내신형인데 아이들이 개념을 아무리 반복을 해도 수능어법 형태로 적용을 하는 게 약간 어색하다면 여기서도 많이 어려워하는 편이에요. 오히려 이 단독 문제가 좀 더 쉬웠던 겁니다. 서술형 문제 볼게요. 자, 한가람은요. 사실 서술형은 굉장히 수월해요. 보기에서 주어진 단어를 추가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장면과 봐도 문장도 좋습니다. 이거 주고요. 그리고 얘네들 그대로 배열만 하는 것만 작년에 2번 출제됐고요. 재작년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서술형을 어법 변형을 해야 막 조건을 엄청 붙여서 많이 막 변형을 해서 너희가 직접 해봐라 이렇게 하지 않고요. 변형한 것들 전혀 없이 여기 배열만 이렇게 잘 하는 겁니다. 자, 가주어, 의미상주어, 진주어 이런 애들 어법 프린트의 메인 포인트이기도 했고 평소에 서술형 수업을 들어봤거나 아니면은 기출문제 고등부를 풀어봤다 하면은 쌤 이건 진짜 수월했어요 라고 판단할 수도 있지만 쌤 저는 영작을 아예 안 해봤어요. 저는 사실 뭐 딱히 전에 학원에서 커리큘럼에 서술형이 없었어요. 그냥 뭐 독해랑 문법만 했어요 하는 친구들은 처음에 어렵게 느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시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보기를 한 번씩만 변형 없이 그대로 쓰라 라고 했고요. 수월하다 라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어법 포인트에서 즉 외부 지문처럼 출제된 문항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한가람고였고요. 그럼 쌤 중간고사는 좀 더 쉽다는데 어떻습니까? 하면 중간고사 거기 제가 드린 자료에는 중간고사가 나왔습니다. 중간고사는 간단해서 제가 기말고사 기준으로 설명을 드렸어요. 강서고를 해볼까요? 강서고등학교입니다. 비슷하면서도 달라요. 강서고 일단 유명하죠? 이과 극편에 나온 겁니다. 물론 이 반은 학년마다 조정될 수 있지만요. 항상 웬만하면 이렇게 이과 학생들이 굉장히 넘쳐나는 학교였어요. 그리고 아마 설명회에서 강서구는 이렇게 말하죠. 저희는 4년간 정시를 대비합니다. 라고 해요. 그래서 3년간 정시 준비를 시키고 재수 1년 추가로 우리는 하겠다. 이런 말을 아예 강서구 설명회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내신도 엄청 수능이랑 비슷한 유형으로만 출제를 합니다. 아까 한가람 것처럼 어법 유형 선생님이 제작한 문제? 아니요. 나오지 않습니다. 객관식 올 수능 모의고사에서 절대 변하지 않아요. 전통적으로 그랬습니다. 그리고 얘네가 어떻게 바뀌었냐? 그럼 강서구 그렇게 잘하는 애들이 많다는데 분별을 어떻게 합니까? 문항수가 너무 많습니다. 자, 36문항 1학년
문제가 범위가 압도적인데 빨리 풀어야 돼요. 그래서 강서구나 학생들이 생각을 했던 게 쌤 진짜 시간 분배가 어려웠어요. 진짜 힘들었어요. 라고 합니다. 강서구에 수업 진도 시험 범위 관련 한번 볼게요. 객관식 36, 주관식 세문항인데요. 범위가 일단 너무 많아요. 자, 이거 두 개 합치면요 59지문이거든요. 아까 한가람은 30지문 좀 안 됐었습니다. 강서구 범위가 대일강서, 영일 모여있잖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자, 교과서 2강 여기서 많이 안 나오죠. 11%예요. 자, 모의고사 주는데 강서구는 학교에서 모의고사 하나도 안 합니다. 그냥 줘요. 너희 알아서 해. 그리고 외부 지문 역시나 그냥 알아서 해. 고3에서 따옵니다. 원문에서 따오거나 뉴스에서 따오기도 해요. 그리고 어려운 유형의 지문들하고 여기서 싹 변형을 해버려요. 자, 구체적인 분설 보겠습니다. 교과서는 솔직히 항상 쉬웠어요. 근데 작년에는 교과서마저도 지문 변형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문장이 또 추가되고 교과서 고1 난이도 굉장히 쉬운 어휘인데 고2, 3 수준의 어휘로 유의어 막 바꿔버리고 동의어로 바꿔버리고 그랬죠. 그래서 절반으로 중간고사 때보다 문항이 많이 줄었지만 근데 변형 때문에 아이들이 교과서도 좀 녹록지 않았다. 두 번째, 리딩 파워인데요. 강서구가 원래는 올림포스 독해라고 해서 그걸 좀 오랫동안 썼었어요. 근데 작년에 강서구가 마음을 확 바꿔서 리딩 파워라는 부교재를 바꿔버렸고요. 그러면 아이들이 이제 기출문제가 지금까지 강서구에 누적된 기출문제가 아니라 새로 나와버리죠. 거기에 대부분의 문제에서 지문 변형이 발생해버렸습니다. 19문항이나 출제했어요. 아까 9문항 출제된 거랑 많이 다르죠. 수능형으로 정말 많은 문항이 출제되고요. 원문에 어떤 내용 역시나 또 추가했습니다. 외부 지문처럼 알고 있는 건데도 새롭게 정독하게 풀었고요. 여기 수능처럼 내용을 다 아는데도 이거 긴가민가 하는 이런 문제들 확실한 단서를 딱 짚고 이거구나 하고 소거해서 풀어야 하는 문제들을 수능처럼 출제합니다. 수능을 강조하는 학교이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 모의고사는요. 강서구 정말 좋은 게 있어요. 정말 많은 시험범인데 시험범위 거기서 다 서술로 나오는 학교들 너무 힘들어요. 학생들이. 근데 학교에서 모의고사를 전혀 수업을 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아예 선생님이 말합니다. 너희 그냥 부교재에서만 서술형 대비해 라고 해요. 그래서 교과서 부교재에서만 애들이 달달달달 서술형 영역을 준비하면 되고요. 모의고사는 세문항이 출제되고 나오긴 하지만 객관식으로만 나온다는 거죠. 내용인식 위주로만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 외부지문입니다. 작년엔 외부지문이 많이 줄었어요. 2문항씩만 쭉 출제를 했는데요. 문장 삽입 그리고 요약문 완성 40번 유형과 얘가 이제 38, 39번 유형이거든요. 수능 유형이죠. 역시나 고3 수준의 원서 그리고 2021년 수능 29번 어법에서 출제했습니다. 보통 어법 지문은 아이들이 보면은 5문장만 읽고 내용 파악을 잘 안 하잖아요. 그걸 노린 거겠죠. 그래서 무조건 외부 지문 강서구 땅땅 해놨습니다. 고3에서 낼 거야 라고 해요. 결국 시험 대비 전략은 이렇습니다. 정시 대비잖아요. 수능 시험 처음 내요. 수능형의 문제고요. 그리고 얘네는 이제 어떻습니까? 암기, 지문 암기가 안 되는 게 얘네 거기 이제 강서구 여기 이제 제가 드린 자료에 나오겠지만 59지문 부교재 합쳐서 부교재만 해서 거의 60지문 가까운 엄청난 압도적인 시험범위예요. 암기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내용은 엄청 많은데 빨리 풀어야 되고 변형이 엄청 돼서 외부지문처럼 느껴진다 하죠. 거의 수능을 대비한다처럼 풀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강서구 봤으면요. 자, 97.2, 97, 94.6, 92점, 94, 자, 사수 90점대 학생들 얘네들 보면 사실 그렇게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너무 잘하는 학생들이 많다 보니까 90점대가 촘촘하게 배치되어 있어요. 기출문제를 볼까요? 기출문제 중에서 제가 객관식은 넣지 않았어요. 객관식은 그냥 수능형이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할 게 없어요. 그냥 이거 순서도 똑같아요. 순서도 실제 수능처럼 18유형, 19번 유형, 20번 유형 끝까지 40번까지 그대로 출제해요. 그리고 서술형 기출문제 예시만 보겠습니다. 자, 아까랑 다른 걸 한번 볼까요? 자, 주관식에서 이제 조건이 좀 붙었어요. 조건을 보면요. 보기 이외의 어휘 추가는 불가능한데 중복 사용하지 말아야 되지만 어형 변형을 해라.
학생들이 그 많은 부교재 이제 어법들 다르고 지문들 다르고 서술형 대비하고 하다 보면은 쌤 서술형 문제 이 정도는 괜찮았던 것 같아요 라고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물론 어떤 학생은 와 선생님 저는 한계 변형도 많이 어려웠어요. 저 문법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라고도 하고요. 근데 범위가 너무 많아서 보통은 방학때를 노립니다. 두 번째 예시입니다. 얘는요 바르게 고치시오예요. 이제는 중등부처럼 밑줄을 주고 이건 어때? 뭐 이건 어때? 이제 둘 중에 뭐게? 이렇게 낸다기보다는 틀렸니? 틀린 거 찾아봐. 그리고 바꿔봐. 라는 게 메인이에요. 근데 각 1점으로서 틀린 거 여기서 찾아내고 그리고 바르게 고쳐라 라고 하죠. 관계대명사에 얘는 정말 유명한 유형이에요. 컴마 찍고 관계대명사 계속적 용법이고요. 제가 맨날 수업 중에 설명합니다. 얘들아 똑같은 문장이 접속사 없이 연결되면 안 돼. 접속사 없이 연결할 때는 관계대명사 또는 분사구문을 써야 돼. 해서 많은 기출문제를 풀어봤다 하면은 최근에도 많이 나왔었습니다. 수능에도 기출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수업을 들었다면 쉽게 고를 수 있는 A번과 그리고 여기도 역시나 관계사 문제예요. 관계사를 포인트로 잡은 것도 너무나 수능 유형이에요. 동사, 준동사, 관계사 하면 수능의 메인 3파트인데요. 자, 얘네들 쉽게 풀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자, 내신 실적 사실 여기에 다 나와 있잖아요. 근데 거기 보면은 얘네 원래 잘하는 친구들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학원 전체 실적이 들어가 있으니까 저는 이 설명회에서는 제가 맡았던 학생들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신 실적이고요. 제가 직접 맡았던 학생들 제가 이거를 리허설 때는 이름 실명을 말했었는데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이름이 궁금하시다면 저한테 따로 여쭤봐 주시고요. 여기서는 이땡준 이렇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간고사는 저와 하지 않았었어요. 중간고사는 저와 하지 않았는데 중간고사 때 잘 맞지가 않았대요. 이 친구는 이제 한가람 학생이었습니다. 근데 기말고사 때 저와 함께 하고 이 친구는 문법을 원래 잘하던 친구였는데 감을 못 잡았다가 문법 그대로 시키는 거 클리닉 때 반복하고 20점 상승 이뤄냈었고요. 자 역시나 원래 잘하던 학생이기도 하고요. 이 친구는 원래 잘하던 학생이었어요. 근데 이 두 친구는요 굉장히 영어 자체를 어려워하고 S반부터 S뿔, S2, 3, 뭐 2.5, 3, 3.5, 4 했을 때 이 친구들은 3반에서 3.5반 사이 원래 좀 어려워하던 학생들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달달달 강서 공부하고 막 서술형 대비하고 하다 보니까 97.4, 92.8, 92.7로 많은 성적 상승 실제로 이뤄냈고 기말고사까지 나오진 않았지만 쭉 저와 함께 갔던 학생들입니다. 이것보다 좀 더 드라마틱한 학생은 어때요? 라고 보시면요 이 학생들이 있습니다. 자 어택미 이 친구는요 원래는 정규 2.5반이에요. 사실 2.5반도 S뿔 S2 2.5 네 번째 레벨이긴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잘하는 학생이긴 합니다. 처음에 잘 나왔어요. 98점 야 정말 잘했다 라고 했었는데 이 친구가 처음에 잘하니까 살짝 해이해졌다가 아 쌤 저는 이제 다시 좀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요 라고 해서 문특도 수강하고 중간 때 다시 잡고 기말 때도 역시나 여기 나오지 않았지만 97점 나왔거든요. 1등급 결국에 성권에 냈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가 가장 드라마틱한 학생이에요. 자 여기 써있진 않은데요. 처음에는 원래 4반 학생이었습니다. 저희가 S뿔, S2, 2.5, 3, 3.5, 4, 2, 4B가 있죠. 4반 학생이었어요. 너무 시험 범위도 많고 선생님 진짜 너무 어려워요. 저 중간 때도 기말 때 더 열심히 했는데 왜 더 떨어졌죠? 라고 고민하던 학생이었는데 이때 중간고사가 시작하기 전에 정규반에서 막 단어를 엄청 외우고요. 시키는 걸 다 했습니다. 클리닉 다양한 자료 다 소화하고 맨날 5시에서 10시까지 풀로 하다가 가고 어법 리뷰 테스트 달달 암기하고 서술형을 달달 했습니다. 정말 많은 점수 상승을 이뤄냈죠. 30점 상승했던 학생입니다. 그래서 원래 잘하는 학생도 실수할 수도 있고 원래 잘하는 학생이 점수가 초반에 안 나올 수도 있고 못하는 학생도 올라갈 수도 있고 고등 내신은 이렇듯 치열합니다. 잘하는 학생도 잘할 수 있고요. 실수할 수 있고요. 못하는 학생도 더 잘해질 수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가 이제 이 결과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고요. 압도적인 결과 사실 저 말고
이런 리뉴 많은 그 선생님들께서 내신 결과들 많이 저기 들어가 있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질문을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자료 한번 펴서